요즘 주식시장을 보면서 계좌 열기가 무섭다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한 달 만에 계좌가 반토막 난 사람들도 있고 빚내서 투자하다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버텨야 하나 매일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요즘은 계좌를 잘 안 열어봅니다. 뭐 열어본다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시장을 너무 자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같은 하락장을 겪는데에도 어떤 사람은 결국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잃고 시장을 떠납니다. 단순히 이게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들은 행동 패턴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투자하면서 느낀 주식으로 패가망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올라요. 지금 돈 복사 시즌인데 시드가 너무 작다.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올라도 100만 원밖에 못 버네. 차라리 대출을 조금 받아서 투자하면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 돈 1,000만 원에 신용대출 2,000만 원을 더하면 3,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10%만 올라도 300만 원을 버니까 내 돈 기준으로는 30%를 벌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역시 빚내서 투자하길 잘했네? 나 주식에 재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오를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떨어질 때예요. 하락장이 오면은 일주일 만에 20%, 30% 빠진 종목도 흔하고 심하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그 순간부터는 투자가 아니라 공포가 시작돼요.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계좌를 확인하고 회사에서도 계속 주가만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켜면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탈출을 해라. 땡땡 주식 탈출은 지능손. 이런 영상만 계속 보여요. 그러면 점점 더 무서워지고 결국은 정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주식은 또 부동산이랑 좀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집을 샀다고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한 달 떨어졌다고 바로 팔진 않잖아요. 뭐 욕 한번 하고 술 한잔 마시고 어차피 실거주할 지분 한 채 있어야지 하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식은 좀 달라요. 매도 버튼 한 번만 딱딱 누르면 지금 이 고통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가장 무서울 때 가장 싼 가격에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딱 한 번 빚을 내서 투자를 해봤는데 그 전에는 왜 빚투를 하지 말라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직접 투자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가는 계속 빠지지, 대출이자는 매달 나가지, 나중에는 내가 무슨 부유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멘탈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몰빵 투자를 하지 마세요. 한 종목에 전 재산을 넣는 건 정말 뭐 아니면 도입니다. 오를 때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리니까 내가 회사를 왜 다니고 있지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하지만 떨어질 때도 똑같습니다. 하루에 내 돈이 몇백만 원씩 사라지는 걸 보면은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투자 격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투자를 오래 하면서 이 말에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물론 종목을 20개, 30개씩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많은 종목을 내가 일일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결국 시장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의 종목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트폴리오의 중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QQQ나 VOO 같은 지수 추종 ETF를 가장 큰 비중으로 깔아두고 그 위에 확신 있는 개별 종목만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또 일부 비중은 QLD 같은 레버리지 지수 추종 ETF를 담아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정 비중의 현금을 남겨두는 게 정말 좋아요. 많은 분들이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정량의 현금은 기회를 살 수 있는 총알이에요. 지금처럼 하락장이 왔을 때 현금을 가진 사람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버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거든요. 마지막으로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나 뉴스에 보면은 1년 만에 10억, 3년 만에 100억, 주식 투자 2년으로 경제 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보다 보면은 나도 주식 투자를 몇 년 안에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이 30년 동안 꾸준히 ETF에 투자해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기사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클릭하지 않거든요. 반대로 3개월 만에 100배, 전재산 몰빵으로 성공, 이런 건 10,000명 중에 몇 명 안 되는 희귀한 사례라서 뉴스가 되고 유튜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마치 누구나 저렇게 투자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투자의 목표를 바꿨어요.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는 것. 주식은 1년에서 2년 동안 하는 게임이 아니라 10년에서 20년 동안 하는 투자입니다. 결국 공리는 오래 버틴 사람들에게만 선물처럼 찾아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투자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 주식으로 오래 살아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번다는 점입니다.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은 수익률부터 계산하지만 오래 투자한 사람들은 먼저 리스크를 관리하더라고요. 빛을 내지 않고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시장에서 퇴장당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자산관리 템플릿도 무료로 준비해봤어요. 자산현황,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한 번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